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주말 사이에 다들 좀 어수선한 시간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코로나19 환자가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을 하는 상황이고요. 국내 우리 정부도 1.5단계에서 2단계로 불과 며칠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격상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다시 환자가 늘어날 걸로 우리가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막상 일이 닥치니까요. 다들 불안감들이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사실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백신의 개발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대감과 현실 사이의 충돌 사이에서 시장은 과연 어떤 반응을 할 것이며 투자자들은 어찌 대응해야 될지가 이번 주의 숙제인데요. 구체적인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이 제일 힘듭니다. 사실 오늘 장도 스타트를 하고 나면 이제 방향을 좀 잡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이 쌓인 일을 가지고 월요일 상황이 굉장히 궁금하고 중요한데요.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계속해서 불안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부양책도 삐걱대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어찌 될는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한 번도 맘 편하게 오른 적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올라갈 때 보면은 오죽했으면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른다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먼저 두 가지 얘기 먼저 하고 이제 제가 준비된 자료를 보도록 하죠. 먼저 코로나 이제 재확산세 이제 크게 나오는 것들 요거서부터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심각하죠. 네, 심각한 상황인 거는 맞는데 우리가 지난 3월달, 4월달 이때 한번 신나게 터지고 나서 극복해 오는 과정을 한번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시는 오래 거래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악재를 반영하고 나서 다음에 동일한 악재가 나왔을 때는 그만큼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서 겪어본 아픔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얘기는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했었던 것 같아요. 이미 겪어본 아픔입니다. 이게 동일한 사이즈로 아프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만 보면은 좀 지금 시장하고 좀 괴리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야,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주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시장은 일단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들을 쳐다보면서 아픔의 사이즈를 좀 줄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제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긴급 대출 프로그램 지금 현재 9개 시행 중이었는데 5개는 종료하자라고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패드에다가 얘기를 한 거죠. 올해 말로 종료할 거니까 미사용 금액은 반납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드가 이제까지 계속 시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연준 회의 마치고 기자회견장 가면 한 공동 성명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재무부하고 키 맞춰서 유동성 지원책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종료할 거니까 9개 중에 5개는 종료할 거니까 안 쓴 돈은 반납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패드가 알겠어요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현 재무부의 입장은 그거예요. 이용률이 낮은 대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른 데다가 돈을 좀 사용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이거 고지고대로 안 믿죠. 다 뭐라고 읽어요? 정치적인 해석으로 읽어버리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으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소위 재를 뿌려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 경제 회복 과제를 풀기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골탕 먹이기 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보다 이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총대 메고 지금 당장 시행합시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추가적인 호재를 반영하기에는 유동성에 대한 호재는 우리가 늘 기다리는 호재니까 그거 반영하기에는 조금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에서 상승 속도에 대한 고민은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상승 속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이 과거처럼
이 격한 조정세로 표현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 바이든 정부가 분명히 출범할 거잖아요. 출범하고 나면은 부양책 똑같이 들고 나올 거거든요. 오히려 더 대규모 부양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은 상황인 거고, 대출 프로그램 지금 이거 올해 말로 종료한다? 그럼 종료된 대출 프로그램은 내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되고 나면은 다시 또 시행될 비슷한 프로그램이 또 다시 시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감 떨어지는 게 올라가는 속도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시장에서 뭐 과격한 조정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작다라는 평가를 좀 내리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또 아이고 어떻게 하나 뭐 단계도 올랐고 뭐 오늘 그렇죠. 또 네. 맞는 건가 뭐 이 얘기들 많이 하셨을 가장 텐데 궁금하고 좀 사실 쫄리는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속도 부분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네. 좀 이따가 제가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적지 않게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분명히 나오겠습니다만 과거처럼 뭐 다시 되돌아가는 국면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들을 쭉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트에 키워드 하나만 미리 꼽아봐라라고 하시면 뭐 로테이션, 이거 뭐 어렵게 얘기하면 로테이션인 거고 좀 쉽게 얘기하면 뭐 키 맞추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예. 하죠.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X축은 연초 이후서부터 8월까지의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Y축은 9월 달 이후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갈수록 지난 8월 달까지 해서 많이 오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많이 오를수록 9월 달 이후서부터 많이 오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표네요. 네. 네. 한번 비교해 보죠. 미국 성장주 작지 않게 올랐죠. 올 한 해 동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가 코로나 수혜주들을 막 꾸역꾸역 만들어내는 과정에 빠지지 않았던 게 미성장주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정말 시장에서 뭐 팩트였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 중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밸류로 올라간 쪽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이 결과치를 딱 보면 8월 달까지는 미국 성장주가 30% 이상 올랐어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9월 달 이후 시장에서 보면은 어때요? 상승이 없어요. 성장률 정체고. 그렇죠. 네.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반면에 미국 가치주들, 뭐 여기도 뭐 성장주 있고 가치주 있고 우리와 뭐 똑같은 뭐 잣대로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 컨셉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컨셉의 미국 가치주 컨셉을 보게 되면 8월 이전 시장까지는 빠졌어요. 오히려 뭐 성장주만 날아가고 S&P에서 몇 개 빼고 나면은 사실 뭐 올라간 거 없다라고 얘기가 절로 나올 법했죠. 근데 지금 9월 이후 시장을 보게 되면은 뭐 엄청난 폭으로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수익률이 발생돼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주 뭐 이런 거 포함될 수 있겠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수익률을 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미증시 내에서도 뭐 글로벌 뭐 제일 대표 증시 뭐 미증시니까 미증시에서도 분명히 로테이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미증시 안에 로테이션을 본 거고, 그러면 선진국 시장과 EM 시장과의 로테이션을 한번 보자고요. EM 성장주들 뭐 엔비디아 날아갈 때 그만큼 못 날아갔죠. 그건 팩트니까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EM 성장주들은요, 미국의 성장주가 9월 이후에 수익률이 정체되는 구간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한 하이 싱글 정도는 네. 상승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도 들어올랐고, 애초에 들어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미국 성장주가 상승세가 위축되고 나니까 EM 성장주들이 빠른 속도로 이어받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EM 가치주들 뭐 박살났죠. 여기는 다른 거 다 날아갈 때 뭐 그냥 빠져버렸으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9월 이후 시장에서는 성장주보다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확실한 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증시가 부러지진 않을 거니까 증시의 긍정률을 계속 끌고 가는데
추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많이 오른 쪽보다는 좀 만만한 쪽들을 골라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시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아픈 코스피예요. 이게 7월 달 이 점선 하나가 이제 한 달씩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달은 좀 넘겠군요. 7월 이후서부터의 시장 비교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 9월 달에 찍었던 그 이전에 뭐 여러 번 트라이 했었던 거래소에 좀 뭐 부담되는 자리, 뭐 2,400 넘으면 뭐 또 떨어지고 몇 번 했었으니까 그 자리를 이미 크게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의 고점도 아직 넘지 못했던 상황이고,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 거래소가 상승을 가속시키는 구간 동안에 오히려 코스닥은 크게 눌려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단기적으로 만만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까지는 사실 뒤에서 제가 수급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네. 거래소 쪽으로는 막 5조 원 넘게 11월 달 들어서 매수가 유입되는 동안에 코스닥 쪽으로는 거의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느 쪽으로 방향이 쏠렸었냐를 명확히 볼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근데 최근 3거래일 연속해서 코스닥의 상대 강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코스닥 상대 강도 살아나면은 제가 뭐부터 만져요? 코스닥 레버리지서부터 만지잖아요. 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지금 3거래일 누적 상승률이 8% 이상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까지는 아무도 안 쳐다보는 코스닥에 누가 코스닥 쳐다봤냐는 거죠. 뭐 지지난 주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로 뭐 삼성전자 찬양만 했지 코스닥 쪽으로 얘기 안 했으니까. 3거래일 연속해서 코스닥 쪽으로 탄성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은 이 구간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위에서 맥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 뽑고 있는 쪽이 있으면 시장은 뽑고 있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전형적인 키 맞추기 과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또 얘기 한번 해보죠. 그러면 뭐 대형주하고 중소형주하고 이렇게 나눠서 여기 한번 보시면, 까만 거는 코스피 200이고요. 빨간 거는 코스피입니다. 예. 그러면 누가 더 탄력적으로 뛰었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코스피 200 대형주가 네. 강했다는 대형주가 거죠? 지수 상승을 압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향후 이전까지 이 그림에서 제일 퍼포먼스 좋았던, 최근 퍼포먼스 좋았던 애가 누굴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제 키 맞추기 나간다라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탄성이 커지는 것보다는, 저 이거 몇 주 전서부터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뛰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시장값입니다. 그게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좀 과하게 튀어 올랐었던 시가총액 최상위가 좀 쉬면서 그 아랫단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 그림들을 그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는 까만 거는 코스닥 150이고 빨간 거는 코스닥이에요. 대형주가 리드를 했어요, 못했어요? 더 약했다는 거죠. 네, 코스닥은. 못했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키 맞추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눈에 뭐가 들어올까요? 시총 상위주들이 가겠죠. 네, 코스닥 시총 넘버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쳐다보게 되겠죠. 최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탄력성 떨어져 있다가 최근 빠르게 이 부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컨셉을 키 맞추기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시장 한번 되돌아보시면, 그럼 과한 거 좀 줄이고 만만한 거 좀 늘려서 한번 게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게요. 오늘 아주 표현을 뭐라고 해야지 적합한 표현을 제가 못 찾겠는데, 사실은 굉장히 쫄려 있는 월요일이거든요. 네.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창의적 아이디어일까요? 하면서 굉장히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 얘기하셨고, 또 코스닥의 대표주인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상단 종목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그다음은 또 뭘 봐야 됩니까? 또 한번 맞춰볼까요? 외국인들이 이번 달 들어서 5조 원 이상 샀단 말이에요. 이 표 한번 보시죠. 예.
우리 지금도 기억하네요. 제가 이제 11월 2일인가 방송 나와가지고 이거 뭐 뚜껑 열린 거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봐야 되니까 그 전까지 시장 얼마나 얼어 있었어요? 뭐 박살나 있었는데 뭐 시장 안 밀릴 겁니다. 갈 겁니다. 라는 쪽이었는데 그 이후에 거래소 한번 보시면 이틀 빼고 다 올랐습니다. 이틀 빼고 다 오르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 수급 퍼레이드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머리를 딱 들어 올린 건데 한 해 내내 외국인이 팔았단 말이에요. 한 해 내내. 그러면 이제 와서 외국인이 왜 머리를 들어 올렸을까요? 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맨 첫 페이지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맨 첫 페이지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대한민국 시장 나쁘지 않은데 이제까지 ATM이라고 부를 정도로 ATM기라고 부를 정도로 들어가면 먹고 나오는 시장이었는데 너무나 매력적인 밸류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구간에서 또 하나 가속력을 붙인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환율이죠? 네, 네. 대한민국 원화가 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초강세를 보이다 보니 요즘 이제 당구 게임 나오면서 이제 환율이 좀 뛰어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 들고 있으면 손에서 뭐 오니오리 아이스크림 녹듯이 돈이 녹아내리는데 대한민국 원화를 들고 있으면은 가치가 산 주식이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화 가치가 자고 일어나면 올라 있으니까 이게 뭐 얼마나 해피한 구간이겠습니까? 그 구간에 주식까지 만만한 자리에 있었으니 굳이 주식을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뭐 1조 1000억, 뭐 8천억, 3천억, 8천억, 5천억, 5천억, 4천억, 3천억 싸다가 최근에 3거래에 딱 보면 어때요? 수급이 사이즈가 조금 줄었어요. 예. 분명히 줄었어요. 이 줄은 수급은 어디로 갔을까요? 코스닥 시장으로 갔습니다. 맞아요. 코스닥 며칠 코스닥 시장이 강하대요. 딱 비어 있다가 코스닥 시장 쪽으로 이제 딱 옮겨 붙은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 앞에서 얘기했었던 뭐 코스닥 150 레버리지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이런 부분 얘기했으면 그래서 지금 외국인 수급 이탈이 잡혔나요? 이탈 잡히지 않았어요. 이 구간 동안에 5조 원 넘게 11월 달 매수 찍는 동안에 제일 많이 산 종목은 뭘까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를 2조 원 이상 샀습니다. 그러면 이게 속도의 문제지 사실 방향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쳐다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대한민국 시장값에 삼성전자의 독주가 있다. 상승세가 있다. 시장 방향만큼은 적어도 걱정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아이디어. 우리 이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삼성전자 가치가 올라가면 씩 웃는 애들 뭐 있을까요? 뭐 삼성물산도 있겠지만 삼성생명 얘기 저희가 한번 했었죠. 삼성생명은 지금 삼성전자 주식 들고 있는 거 저거 그냥 뭐라 그럴까 먹지 못하는 감이었어요. 저거 팔아먹을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중간 금융지주사 쪽으로 이제 가속도가 나게 되면 저 삼성전자 주식을 팔 수 있는 주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삼성생명에 오는 이 가치 차이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삼성생명 투자 아이디어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얘기 한번 해보죠. 예전에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 뭐예요? 제가 삼성전자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대형주 선호도가 굉장히 강한 패널 중에 하나일 텐데 이 그림 하나 보시죠. 예전에 시장이 잘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서 시장이 올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개인 투자자들 예전에 제일 큰 불만이 뭐였어요? 그 삼성전자만 간다. 내 주식은 하나도 안 올랐어. 삼성전자 오르면서 지수만 올랐어. 맞아요. 이렇게 많이 했었죠. 지금 구간 한번 보시면 이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리드해서 극복한 이 코로나 이후 상승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지금 좀 까먹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걸 주도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삑이 있었죠. 그렇죠. 네.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거에 눌려가지고 삼성전자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못 올랐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얼마 전까지 별명이 뭐였어요? 6만 전자였죠. 6만 전자. 6만 원만 가면 고개를 숙인다 해서 6만 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한번 점핑 나오고 삼성전자 점핑 나오니까 더 큰 점핑폭을 누가 보여줬어요?
SK 하이닉스가 보여줘 버렸죠. 그럼 과거로 대입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제대로 방향 잡고 한번 뛰었다. 그럼 지수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는 쪽으로 계산 안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키 맞추기, 뭐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튀어오른 것도 키 맞추기의 국면으로 볼 수 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도 다 키 맞추기 컨셉으로 들고 온 거니까. 그래서 이 그림 하나 보시면 대한민국 시장에서 올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배당 엄청 많이 줄 것 같아요. 이런 기업 있어요? 배당 기대감이 다 낮아졌죠, 사실. 과거에 비해서 그렇죠. 어닝 사이즈가 벌어들이는 떨어졌으니까. 네. 네. 뭐 배당 성향을 과도하게 끌어높이지 않는 이상 작년에 비해서는 배당이 주는 게 당연하니까요.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을 다 뭐가 반영했을까요? 시장이 다 반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코로나 국면에서 돈을 잘 번 애들 쪽으로 탄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금리 올라가긴 글렀으니까 성장주 쪽으로 뭐 총알이 집중됐을 거고, 그럼 금리 낮아 있으니까 미래에 있는 이익을 할인하는 할인율 값도 작아졌을 테니 얼마나 더 큰 점수를 줬겠어요. 그런 국면에서 대한민국 주식이 눈에 들어왔겠느냐? 안 들어왔을 거라는 거죠. 그 국면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만만하게 싸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 뭐 순서를 좀 바꿔서 보여드릴까요? 예. 이거 하나 보시죠. 내년의 최대 호재는 뭐예요? 내년의 최대 호재는 기저효과예요. 올해보다 내년 분명히 좋을 거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걸 깔고 만만한 과정들을 쳐다보고 있으니 어찌 키 맞추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인 거고, 이 얘기 한번 해보죠. 그러면 뭐 여기서도 뭐 여실히 드러날 텐데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해요, 안 해요? 투자 못하는 거 아닌가요? 네, 안 하죠. 그게 예. 여실히 보여주는 게 지금 S&P 500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이 급증을 튄 모습이 보이고 캐펙스가 머리를 숙인 국면이 보이죠. 그러면 회사 내부로 뭐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돈이 쌓인다. 네, 현찰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현찰이 쌓여 있으면 이 쌓여 있는 현찰은 결국 어떻게 되든가요? 배당으로 빠져나가든지 투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나오죠. 지난주 후반에 NH에서 나왔던 리포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내년에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사업에 10조 원 이상 투자할 거다. 삼성전자도 돈 쌓여 있는 건 뭐 매한 가지니까. 게다가 요즘 뭐 엔비디아, 퀄컴 뭐 이런 데들 뭐 TSMC가 다 소화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재용 부회장이 어디 나가면은 다 무슨 얘기예요? 파운드리 얘기 많이 하죠. 그럼 파운드리에 대해서 투자를 늘린다? 그럼 결국 뭐 한다는 얘기예요? 설비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 PSK라든지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뭐 투자 아이디어를 모아가는 거 뭐 괜찮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키 맞추기 마지막 국면 하나 보여드리죠. 여기 한번 보시면 이행 증시는 뭐 미증시에 비해서 들어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르긴 오른 거죠. 방향성 쪽으로 봤을 때 하향은 아니었으니까. 최근에 이 아래 걸 한번 봐주세요. 구리가가 금에 비해서 상대 강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게 줄창 떨어질 땐 무슨 얘기예요? 구리값 박살나고 있고 금값 뭐 계속 오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에 뭐 금값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금값에 비해서 상대 강도가 구리가 빠르게 부활하고 있어요. 구리 별명이 뭐예요? 시장에서 미스터 마켓, 닥터 쿠퍼 뭐 이렇게 부르죠. 시장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상대 강도가 부활되는 부분, 이거 경기에 대한 기대치 값이거든요. 그럼 뭐 경기 민감주를 쳐다본다든지, 뭐 소재주를 쳐다본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랜트,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 최근에 탄력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 길게 한번 보세요. 주창 빠지고 있던 그림에서 이제 머리 올리는 이 차트 정도밖에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키 맞추기 컨셉으로만 시장을 돌려봐도 뭐 사실 시장에서 고를 종목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빠지면 어떻게 하지? 지수의 탄력성이 빠지는 거는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 탄력성 빠지는 시장에서 그럼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디다가 강약 조절을 둬서 이거를 아웃퍼폼을 만들어낼 거냐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키 맞추기 컨셉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뭐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결론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실 오셨을 때 시장의 방향성에 관한 얘기를 하셔서 어떤 종목이나 섹터를 봐야 될까 고민은 다음에 하시죠 그랬는데 오늘 뭐 대외 환경이 좀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좀 키 맞추기 차원에서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 비해서 이머징이 또 이제 키 맞추기 올라오고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올라오고 또 못 올랐던 경기주 가운데서 올라오고 투자 아이디어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